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희장입니다. 벌써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06:00입니다 벌써. 시간 참 빨리 가죠. 어, 밤, 이 밤은 좀 긴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밤은 길고, 응? 해는 짧고, 낮은 짧고, 점점점 이제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 6시인데도 어두컴컴해요. 어두컴컴해가지고, 꼭 밤 같아. 그러다 보니까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햇빛을 봐야지만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찍 일어나가지고 천혜장과 함께 부지런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빨리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응?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우리 사람을 우리가 있잖아요. 사귀다 보면은 사람을 이제 바꾸려 하지 말라고 하네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아예 신경을 꺼라. 신경을 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뀌지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배려하면은 그 사람은 점점 여러분한테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갈 뿐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점점 여러분에게 불만을 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고 잘해줘 봐야 결국 돌아오는 거는 그 배려에 대한 강요와 푸념 그리고 불만뿐이라는 거죠. 그럴 거면은 그냥 신경을 끄는 게 답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겠죠. 굳이 여러분이 나서 가지고 도와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신경을 끄라는 거야. 신경을 꺼라.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참, 그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좀 의미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쉽게 바뀌지 않는다. 참, 그럼 어떤 때는 뭐 씁쓸해요. 야, 사람이나 동물이 어떻게 쉽게 바뀌지 않을까.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트레이닝 시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바뀌어지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들려드릴 테니까 아주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7일 날 삼성그룹이 이전 사장단 인사와 함께 미래사업기획단 신설을 발표를 했어요. 이 그룹 내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에 관심이 이제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수혜 업종 찾기에 나섰는데 AI하고 로봇하고 자율주행차 등 이 관련주들이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미래사업단 그 미래사업기획단 신설 발표가 있던 27일 날 그 이후에 코스피 시총 30위권 대형주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 삼성 SDS더라고요. 24일 종가가 155,200원이었던 삼성 SDS가 8.5% 상승을 해가지고 30일 날 168,400원으로 장을 마쳤고 52주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다는 겁니다. 삼성 SDS는 그룹 내 그 시스템 통합을 맡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그룹의 미래사업기획단이 주목할 신사업 중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 하나가 뭐냐, 이 AI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붙은 것 같아요. 특히 삼성그룹이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룹의 생산시설을 AI 기반으로 한 테슬라형 공장으로 전환할 경우 삼성 SDS의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겁니다. 생산시설이 하드웨어가 아닌 데이터하고 생성 AI 중심으로 바꾼다면은 클라우드 사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룹 내에 그 SI사에게서 많은 역할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맥커리 증권은 지난 23일 삼성 SDS 이 클라우드 매출이 25년까지 연간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목표 주가를 10만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S 데이터 센터의 그 확장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고요. 생성형 AI 구축 사업도 이제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T 서비스의 그 이익의 성장은 밸류에이션 그런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죠.
생성형 AI뿐 아니라 이제 추론형 AI하고 온 디바이스 AI 등 그 AI 사업의 확장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이거하고 반도체 설계하고 디자인하우스 이 관련주들도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고성능 AI 반도체 구동을 위해서 전력 제어 소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MLCC 생산업체죠. 삼성전기가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 발표일인 27일 이후로 주가가 6.4% 상승을 했어요. 27일 이후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칩스미디어하고 디자인하우스 회사의 그 가온 칩스도 각각 5.5%, 9.1% 상승을 한 거죠. 그 로봇주 역시 삼성그룹의 미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또다시 상승세를 탑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30일 전일 대비 12.9% 올라가지고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특히 그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관들까지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IBK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는 제품 라인업을 2018년 4개에서 지난해 13개로 확대해 가지고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해 왔고요. 향후 26년까지 17개로 늘려 가지고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세는 다른 로봇주로도 확산되고 있고요. 미래기획 사업단이 발굴할 새 먹거리가 이제 로봇 산업이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역시 27일 이후로 주가가 8%나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SDI 이사회 의장이 이제 미래기획사업단 그런 단장으로 선임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하고 관련된 전기차나 뭐 자율주행차 이쪽 테마가 또 한 번의 미래 먹거리로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남전자는 삼성의 그 전장 산업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 차량용 오디오 관련 회사로 27일 이후 주가 상승률이 12.3%였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텔레칩스도 주가가 27일 이후로 11.1% 올랐고 퓨런티어 역시 4.2% 상승을 했죠. 다만 신사업 추진 조직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신사업 발굴하고 투자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만으로는 투자한 데는 리스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삼성그룹의 인수합병 M&A와 관련해서 여러 뉴스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밝혀졌어요. 관련주들은 뉴스가 날 때만 이 테마주로 잠시 급등을 하다가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2017년 삼성이 동진 세미캠에 지분 투자를 할 때도 막상 그 발표하는 시점에는 주가가 조정받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찾아가지고 투자하면 좋은데 이제 헛다리 짚으면은 주가는 이제 폭락하는 겁니다. 한샘이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고 스마트홈이에요. 홈 구현을 본격화하는데 어제 보니까 한샘이 그 삼성전자 그 스마트싱스로 제어되는 그 사물 인터넷 신제품 9종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향후 스마트싱스 플랫폼을 통해서 스마트홈 인테리어 경험을 확대하는 거죠. 한샘은 스마트 스위치, 전동 커튼, 스마트 버튼, 홈 카메라, 문 열림 센서, 동작 감시 센서, 에어 모니터, 에너지 미터, 스테이션 등 총 9개의 스마트홈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삼성 스마트싱스 앱 하나면은 설치하면은 여러 개의 한샘 스마트홈 제품하고 삼성 비스포크 가전을 한 번에 제어하는데 한샘은 이번 신제품하고 삼성 가전을 조합을 해가지고 부엌하고 거실, 침실 공간에 그런 설치하는 스마트홈 패키지를 구성해서 다양한 스마트홈 시나리오도 구현을 합니다. 부엌 패키지는 그 스테이션과 전동 커튼, 삼성 인덕션 후드 등을 조합을 했네요. 요리할 때 이제 실내 공기질을 모니터링해요. 그리고 후드하고 전동 커튼을 작동시켜 가지고 공기 상태에 맞는 그런 환기 시스템을 가동해 주죠. 스테이션하고 에너지 미터, 삼성 시스템 에어컨 등이 포함된 에어컨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여름철에 실내 온도와 전기세 관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샘 스마트홈 제품은 전국의 한샘 리하우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매장 내 그 스마트홈 그 제품이 그 설치된 모델하우스에서 스마트 그 스위치로 거실의 환경을 이제 바꾸는 스마트홈 시나리오를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랑 협업을 통해서 개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 편리하고
다채롭게 만드는 새로운 그런 스마트홈 공간 솔루션을 이제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홈 매장 전시랑 그 홈 인테리어 전문가와의 상담, 한샘 시공팀의 설치, 하여튼 누구나 간편하게 스마트홈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그 삼성전자가 이제 개입을 한 거야. 응? 삼성이 들어가서 한샘과 한번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보니까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는 서버용 디램 시장에서 삼성을 이제 제끼고 50%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최신 규격 서버용 디램이죠. DDR5 등을 결합한 이 모듈형 제품 경쟁에서 하이닉스가 이제 경쟁사들보다 좀 우위에 섰다. 우위에 서 있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그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올해 3분기 서버 디램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49.6%예요. 점유율 1등. 매출은 18억 5천만 달러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위는 13억 1,300만 달러 매출로 점유율 35.2%를 얻은 삼성입니다. 그 3위는 미국 마이크론인데 매출 5억 6천만 달러, 점유율 15%를 나타내죠. 이렇게 서버 디램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고부가 가치 반도체인데 이 전체 디램 시장이 약 35에서 40%를 차지하네요. 이렇게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형 서버 디램 시장이 약간 커지는 추세라고 하죠. 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한 거는 최신 서버용 디램인 DDR5 성능 경쟁에서 이제 경쟁사들보다는 한 발 앞서서 있는 영향입니다. 하이닉스는 지난 9월에 그 발간한 DDR5 성능 검증 백서를 통해 가지고 자사의 서버용 디램 DDR5가 인텔의 CPU에 탑재되어 있어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네요. 디램의 고객사인 서버 업체들이 인텔의 서버용 CPU와 호환되면서 전력을 적게 쓰고 이 고성능을 낼 수 있는 디램을 원하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요구사항을 맞췄다는 이야기고 하이닉스는 인텔로부터 1A죠. 그 10나노 4세대 DDR5 디램 인증을 받았고 현재는 1B 10나노 5세대인데 이 디램 검증을 진행 중이랍니다. 삼성은 인텔로부터 1Z죠. 10나노 3세대 DDR5 디램 인증을 받은 상태라고 해요.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DDR5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모듈화 하는 것 같아요. DIMM 제품군에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서버 업체들은 모듈 형태로 디램을 서버에 적용을 합니다. 하이닉스는 주요 서버용 디램 고객사 HPE 여기 최신 서버에서 1B DDR5 모듈을 시연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그 점유율 집계에서 AI용 서버에 주로 적용되는 HBM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HBM이 포함됐으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버 디램을 포함해서 전체 디램 시장에서 삼성이 1위예요. 하지만 하이닉스의 점유율 격차는 좁혀지는 추세다. 그래서 시장조사 업체에 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39.4, 1인데 하이닉스가 35%예요. 벌써 2위입니다. 3위는 마이크론 21.5%. 점유율 35%는 하이닉스의 분기 기존 역대 최대 점유율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HBM하고 DDR5 등의 강세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점유율을 높여가는데 삼성은 무리한 점유율 확장보다는 수익성 제고 그리고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4분기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점유율 격차가 더욱 좁혀질 수도 있다. 그런 관측도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 삼성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기술 개발에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소홀히 한 것 같고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엉뚱한 일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쓴소리 하는 게 그 책임자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회장이 아니고 부회장하고 그 사장을 잘랐어야 하는데 안 자르더라고. 이재용 회장이 좀 바보 같았던 때는 보면은 좀 카리스마 있을 때는 확실하게 쳐내고 새롭게 판을 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뭐 본인은 잘하는 것 같은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대로 된 참모들이 좀 중요한데 이 참모가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특단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뭔가 변화가 있겠지. 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뭐 미래 각각 사업 기획단도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저희 개인적인 주관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